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상희 씨, 예,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남자의 계절. 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네네. 네. 갑자기 근데 너무 이렇게 안 어울리는 얘기를 또 갑자기 추수의 계절이라니요. 아,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요즘 또 물가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날씨 준비하면서 뉴스에 들어보면은 네. 다 올랐더라고요. 아, 너무 올랐어요. 배추 가격이 한 달새 2배라고 하고. 네. 자, 그런데 통일 맞쌈 MC를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초대 손님 한국농어촌공사 김혁 선임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북한의 농업을 연구하신다고요? 대한민국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네네. 농어촌공사에서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를 이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남북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이제 네네.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본격화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 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럼 또 민간에서도 또 어떻게 부른다고? 통일딸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통일 딸기요? 통일 딸기? 네. 이게 모르게요. 통일딸기. 통일 딸기? 네. 사실 통일딸기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건 이제 경상남도에서 특허를 내서 실제로 운영을 해왔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아이템인데요. 오. 이게 북한에 딸기 모종을 보내서 네. 거기서 키워가지고 다시 가져오면 딸기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맛있는. 그래서 특허까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네네. 대표적인 협력 사업. 혹시 네. 연구원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딜까요? 공부가 네. 네. 맞춰볼까요? 우리? 네, 네, 맞춰볼까요? 맞춰보시죠. 딸기. 네. 딸기로 어디가 유명하죠? 딸기요? 딸기. 딸기는 경상남도 아닌가요? 경상남, 네. 논산, 논산도 네, 있고 논산. 논산 딸기도 논산 딸기도 유명하고 경상남도에도 딸기가 유명하고. 어디실까요? 네, 사실은 남쪽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예? 네, 함경북도 청진이 제 고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남북 농업과 관련된 연구로 네네.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농업은 우리의 먹을거리랑 또 직결이 돼 있고 또 최근에는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래 식량에 대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공부 좀 하시나 봐요. 그렇군요.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가영 씨. 사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장이요? 네네. 예. 축구만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도 네.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그럼요.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두루두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또 한민족이잖아요. 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북한의 농사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사실 농업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음. 토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남쪽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농가 밭 중에서야. 남쪽은 보면 우리가 쌀 농사도 많이 짓고 쌀은 논이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럼 논이겠죠. 논. 정답입니다. 오. 그렇죠. 곡창지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좀 소남지대, 이상한데? 곡창지대 같은 지대입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많아서 논이 굉장히 많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 많아서 네. 이제 논이 적고 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남하고 북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북한이 사실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떤지. 네, 사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있어왔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소비량은 한 570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전부가 네. 되는데 여기에서 연평균 부족한 양이 50만 톤에서 한 100만 톤 사이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네, 부족한 그러니까 거네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야가 많고 이러니까 쌀 소비가 적은데 네네. 북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쌀 소비가 높습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늘 이제 부족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북한은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북한 전문가들도 다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소토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토지요? 소토지라고 하면은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네. 나무 베는 자리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아이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소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곡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가 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공급해야 될 분량을 시장이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또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과 우리의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나요? 쌀 농사를 짓는 데는 대표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합니다. 예. 네. 이제 지역마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날짜는 좀 다른데 네네. 5, 6월이면은 모내기를 하게 모내기 되고 하고. 그다음에 7, 8월에는 김내기를 하게 되고 뭐 9, 10월이면은 가을을 하는 네네. 그러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네네. 요즘에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뭐 가뭄도 있고 막 비가 막 쏟아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에 네.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봄 가뭄이 첫 번째는 있었고요. 여름에는 이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비가 폭우가 많이 내요. 엄청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럼 홍수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도 나왔고 봄 가뭄 때문에 뭐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저는 이 기후 문제가 진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요즘은 우리도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 보면 북한이 더 친환경적인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네네. 우리는 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많이 뿌렸습니다. 오. 그래서 땅이 산성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작물이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네네. 그래서 요즘 북한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랭이 농법이라고 하는 걸 우랭이? 많이 우랭이요? 네. 우렁이 농사를 짓나요? 맞습니다. 우렁이? 맞아요? 오, 네. 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그럼 우렁이 우렁이를 북한말로 우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떻게 알았지? 요즘에 똑똑해졌다니까 진짜. 진짜. 다영 씨가 네. 진짜 확실히 아 이러면 저 캐릭터를 잃어서 안 되는데. 중국자 이상이 됐어요. 사실 이 우랭이 농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살초제를 안 쓰고 네. 주변에 올라오는 풀을 얘네들이 알아서 먹게끔 만드는 게 이게 우랭이 농법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럼 김매기를 안 해도 되고 그 약을 안 뿌려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그만큼 친환경적이잖아요. 너무 친한데요? 네. 고마운 아이들인데. 그렇죠. 근데 월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월동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를 다 잡아먹으니까. 아이고 그럼 그 친구들은 우리가 네. 그냥 된장찌개 넣어가지고 그치, 우렁이 된장. 예. 싹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어줘야죠. 먹어야죠. 예,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걸 북한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네, 북한이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기후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고리순환형 생산 체계라고 해가지고 네네. 축산하고 농업을 같이 엮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합 영농이라고 부르죠. 네. 축산과 농업을 연계를 시킨다. 예. 그러면 연결시키면 어떤 방법을 한다는 거죠? 축산을 생산을 하게 되면 축산업에서 나오는 축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변. 네. 그러니까 이제 비료들이 그렇죠. 네.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유기질 이제 비료를 땅을 또 비료를. 이렇게 좋게 네. 만들어. 그 복합 비료를 땅에다가 뿌리면 토질이 점점 좋아집니다. 물론 장기간에 거쳐야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네네. 산성화되어 있는 북한의 많은 땅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연구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남과 북이 뭐 토지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한국의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력과 북한의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교류가 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싶어요. 가능하죠. 예예,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 도입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북한의 농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미래에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남북농업연구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상황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밥상위 통일을 기대하면서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아이고 어색해.